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라디오스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발음 좀 이상했는데 라디오스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시나리오죠? 사실 이게 영화로 본 친구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옛날 영화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봤어요. 그래서 할 말은 좀 없는데 이게 영화죠. 영화로 되었던 그 작품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봤던 학생은 조금 더 유연하겠지만 못 봤던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넓은 줄거리와 그 넓은 줄거리와 상관없이는 아니죠. 넓은 줄거리와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의 줄거리.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필기는 제가 여러분들 지문에는 얘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사실 이 작품은 막 유명하다거나 중요하다거나 막 꼭 필수적으로 이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작품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써놨고요. 그냥 줄거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써놨고, 미리 쓰지 않으면 내가 이거 쓰느라고 줄거리 잘 못할까봐 그래서 써놨고, 이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한 거 들으시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 공간 빈 거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인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 최고는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인기 연예인이에요. 인기 가수인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워낙 성격이 좀 우욱하는 성격에다가 사고를 자주 치는 그런 성격이야.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왕년에는 잘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대마초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한풀 인기가 꺾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흐르니까 아유 그쵸, 옛날 사람이죠. 옛날, 지금 요즘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옛날 사람, 더군다나 대마초 사건 등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본인은 계속 그 인기에 힘입어서 뭔가 옛날 생각이 나고 이러지만 사실 대중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되게 많이 울적하고 뭐 이러다가 사고를 쳐요. 그래서 그 미사리 카페 같은 데 노래 부르다가 사고를 쳐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박민수가 최고원을 계속 같이 키우고 같이 왔던 매니저인데, 그 지방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미리 좀 빌리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가서 라디오 DJ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원하고 박민수가 같이 지방을 내려오고 거기에서 라디오 DJ를 하는데, 최고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더구나 지방에서 남들 알아주고 그 동네에서만 듣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DJ 그것도 라디오잖아. 그게 이제 너무 싫어서 매일 불평불만에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향이고, 박민수는 어찌됐든 이래든 저러든 최고는 굉장히 많이 아껴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막 옆에서 매니저잖아. 옆에서 무조건 최고를 위한 일이라면 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이 라디오 DJ를 하는 그 지방에 강석영이라는 사람이 방송국 PD로 있는데, 이 사람도 약간 자천되다시피 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최곤이 되게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대충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최곤 미워가지고 계속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럽니다만, 그러다가 우리 교과서 지문, 사실 이 작품 유명한 게 아니어서 우리 교과서 지문 요 부분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김양이라고 동네에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하고 커피 심부름하고 이런 이제 김양 종업원인데, 최곤이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중에 커피를 시켜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라디오 방송도 생방송이 많고 이래서 사고 날까봐 정말 조심해서 하고 정말 몰입해야 되고 이러거든. 나도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더라고.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죽하면 막 음식도 시켜 먹고요. 그 커피도 시켜 먹는 거야. 그래서 커피를 시켜서 김양이 오니까 이 강석영이라고 하는 이 PD가 얼마나 마음에 안 되겠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해.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최곤이 일부러 얘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 아니까 쟤를 도발시키고 싶어서 김양한테, 야,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얘가 빗속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하니까, 엄마한테 한마디 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제 섭외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즉흥적으로, 원래는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섭외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근데 김양이 이제 거기에서 가장 진솔한 말을 하죠. 이따가 보여드려요. 눈물 납니다. 진솔한 엄마에 대한, 그리고 엄마와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거든. 왠지 집 나왔어요. 가출한 거야. 그러니까 우욱해서 가출을 했고요. 해서 즉흥적으로 라디오 출연을 했지만 거기서 아주 진솔하게 엄마 보고 싶어 뭐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그림을 토로하니까,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 PD조차도
박민수조차도 그것에 감동하고 약간 눈물 젖고 우리의 마음 약한 박민수 얘도 결국 눈물 젖고 뭐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부분. 그러면서 최곤이 열심히 해야겠다. 또 감동적인데? 그리고 요거 괜찮네?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사건으로 이 라디오 방송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인기가 올라가니까 서울 대형 기획사에서 최곤을 이제 스카우트 해가려고 연락이 왔는데 박민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옆에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기 스카우트해서 가고 뭐 이러는데 얘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본인이 떠납니다. 떠나지만 최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작품에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요. 여러분들 지문에는 김양의 사건으로 요 부분이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이 영화 자체에서는 여기는 정말 짧은 한 부분일 뿐이고 이 둘의 우정 얘기해주는 영화거든. 그래서 결국은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대형 기획사고 뭐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서의 삶은 그닥 중요하지 않더라. 행복하지도 않더라. 돈을 벌어도. 그래서 결국은 함께 했을 때가 더 자기한테는 힘이 됐고 즐거웠다면 이라고 해서 결국 우정 그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락을 한 그런 가수 왕이 왕년에만 생각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인간미, 그냥 끈끈한 우정이라든가 인간미를 깨우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 지문에는 이 부분만 나왔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막 그렇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작품이 아니어서 그냥 우리 지문에 나온 부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나온 부분을 여기 지문 안 보일까 봐 살짝 보여드리면 결국 김양을 통해서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가 되잖아. 근데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온 사람들 물론이거니와 그 방송을 듣는 동네 사람들조차도 공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라디오, 이 DJ 이 라디오 최곤이 하는 것이 더 인기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요 지문이에요, 우리 지문.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 이글 전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굴곡진 그러한 인생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최곤도 굴곡진 인생을 사는 거고요. 김양도 그럴 테고 사실 강석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박민수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인생에서도요. 있어도 서로 아끼는 마음, 서로 아끼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인간애고 우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애와 우정에 관한 이런 내용을 싣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제가 시간 잠깐 드려야 될까요, 혹시? 왜냐면 필기본 주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한 번만 빨리 적으실까요? 자, 최곤. 내가 설명할 때 적으라고 했건만 적지 않고 멍하니 있다가 지금 못 적었는데 지운다 선생님 지운다 또 이럴까봐 제가 한 번은 시간을 드립니다. 아까 혹시나 못 적으셨습니까? 사실 필기본 주니까 필기본 가지고 적으세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자, 이쪽을 적으시고요. 적으시는 동안 저 이쪽만 좀 살짝 지울게요. 왜냐면 혹시 몰라서 필기할지 몰라서. 여기 한번 적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지문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적고 있니? 이게 참 안 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였다면 안 적고 있을 때 내가 적으라 했겠지. 처음에 두 번째 지금 다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보겠지. 이게 바로 이게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지 얘들아. 나 되게 마치 있는 듯 사실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수업하는 성격인 거. 되게 있는 듯하지 너희들과. 자, 들어갑니다. 자, 라디오스타 중요하지 않아서요. 중요하게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씬 넘버 39라고 나와 있는 방송국 전경 낮 첫 번째 부분 잠깐 여기가 스타트여서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 노래 제목입니다. 그게 흐르는 가운데 방송국 건물이 비에 젖고 있어요. 카메라 스튜디오 창가로 다가가면 서경이 방송국 PD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고요. 그때 노란 우비를 입은 한 여성이 이게 김양이에요. EBS에서는 김양과 동일 인물로서 어쩌고 나오는데 김양입니다. 이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방송국 입구를 지나서 방송국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소재 하나 들어갈게요. 자, 빗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김추자의 이거 노래인데요. 이게 결국 김양 거기 써 있어요. 김양이 엄마라고 했습니까? 떠올리게 해주는
그러한 매개체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이거 엄마가 되게 많이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항상 떠올리는 매개체야? 아니면 이거가 어떤 느낌이야? 어떤 기능이야? 라고 할 때는 항상 그렇겠지. 그렇겠지.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지문 속에서 보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 그 얘기 되게 강조하는 거 알지? 그랬을 때 이게 뒤에 나와요. 나와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만 쭉 아래, 맨 아래 칸으로 내려오시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난 이 노래를 들으면 엄마 생각나더라. 우리 엄마 18번이거든. 엄마 18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엄마 18번이라 이 노래를 들으면 엄마 생각이 나더라. 엄마네, 엄마. 미안해. 엄마라고 고치셔도 됩니다.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를 떠올리는 노래 매개체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지문 속에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찾아주는 겁니다. 자, B라고 하는 건 김영의 사연과 관련이 있죠. 저 뒤에 B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한번 뒤에 40번, 씬넘버 40번 잠깐 봅니다.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은 계속 흐르고요. 창밖을 보던 서경이 고개를 돌려 부스를 보면 최곤과 박민수까지 짬뽕을 먹고 있어요. 노래 틀어놓고. 지금 방송 중이거든. 방송 중인데 중에 노래 틀어져 있다는 이유로 자기네끼리 짬뽕 먹고 있다는 거. 아유, 이건 정말 이건 아니지 라는 자세로서 너무 옳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소리 질렀을 거야. 지금 뭐한 짓이야. 이게 소리 한번 질러줘야지. 근데 PD가 그러지도 못해요. 배달부 장씨 부스 안에서 최곤의 헤드폰 끼고요. 음악에 취해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정말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최곤이. 어쨌든 무성의하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불만스럽거든요. 서경이 다시 포기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쳐다보고요. 그때 김영이 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커피 시키신 분? 커피까지 시켰어요. 심지어는 박민수가 여기 하고 손을 흔들고요. 거기 점프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정도 기초적인 지식은 배웠잖아. 고등과정에 나오는 거야. 하지 않는 건 다 줘요. 그러니 내가 고등과정에서 배운 거 이상을 더 배워야 되나? 시나리오 용어를 다 외워야 돼요? 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줘놨잖아. 저 뒤에 있는 표현이라 제가 써놨습니다. 같은 씬 내에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끊는 편집 형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최곤이 김양이 배달온 커피를 벌써 마시고 있죠. 김양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커피 시키셨죠? 어머 몇 잔이에요? 어머 여기에서 뭐 끓고 따로 이거는 이제 점프 시켰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끊어주는 거야 시간을. 그래서 어쨌든 벌써 화면 바뀌면 이제 마시고 있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경은 되게 못마땅하겠지요. 그랬더니 난 이 노래 들으면 엄마 생각나더라. 떠올리는 매개차야. 그랬더니 자 위에서부터 4줄 내려옵니다. 옆에 페이지예요. 최곤이 서경 들으란 듯이 일부러 도발하고 싶은 거야. 너 나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더 마음에 안 드는 짓 한번 해볼까?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런 거예요. 서경 들으란 듯이 너 엄마한테 한마디 할래? 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애청자분을 모셨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와중에 그래서 삽입돼서 이제 김양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는 왜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김양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고요. 페이지로는 64페이지를 보셔서 위에서부터 둘, 넷, 5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김양의 사연입니다.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 작품이 수능에 출연된다면 요 김양의 사연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요 부분만큼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김양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엄마 나 선옥인데 원래 이름은 선옥이네요. 이름이 지금 나왔어. 나 방송 출연했거든. 엄마 잘 있지? 잘 있지? 아침에 출근하고 나왔어요 김양이. 엄마랑 같이 아침밥 먹고 엄마 나 갔다 올게 일하고 올게 하고 지금 커피숍에 나왔다가 다방에 나왔다면 엄마 잘 있지? 라고 하면 이상하지요. 그치? 너희가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엄마 잘 있는 거 맞지? 잘 있지?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엄마가 떨어져 지내는 중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서경은 어디까지 가나 하고 째려봤더니 자 아랫줄 엄마 비 오네. 엄마 기억나? 나 집 나오던 날도 비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비가 집 나오던 과거 그때도 비가 왔고요. 지금도 비가 오잖아. 그러니 이 비는 양쪽에 존재하는 매개체죠. 과거를 떠올리는 혹은 집 나온 날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지? 요런 표현 보고 찾는 거예요. 나 집 나온 날도 비가 왔어요. 그러니 비는 김양이 과거를 이라고 해도 좋고요. 집 나오던 날을 이라고 해도 좋은 거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인 겁니다.
어쨌든 엄마, 나 엄마 미워서 집 나온 거 아니거든. 그때는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울음을 삼키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는 거지. 집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믿고 엄마만 안 미웠어. 그렇죠. 세상에 엄마 밉다는, 사실은 얘들아, 부모 자식 간에 특히나 엄마는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만만해서. 나도 엄마랑 많이 싸워봤다 얘들아. 내 딸하고도 많이 싸운다. 하지만 그럼 만만해서 서로가 그럴 뿐인 거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보니 세상에 거친 삶을, 굴곡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엄마만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엄마만 안 미웠어. 너무 결정적인 대사 아니니? 혹시 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 나 이거 수업하는데 너무 갑자기 집에 있는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아니야? 큰일 났는데. 그럼 같이 울어야 되는데. 나 눈물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미웠어, 엄마. 내가 너무 미워서 좀 막 살았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반성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더 미워. 그렇다면 막 살아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는 생각이 약간 자책이 들면서 그걸 막 사는 행동으로 한 것 자체도 자기 자신이 미운 겁니다. 자, EBS 표현 보고 갈게요. 대사를 통해서, 네, 맞죠? 김양의 대사를 통해서 특정 인물의 감정이, 김양의 인물의 감정이 고조되어 가는 과정 대시, 선생님, 감정이 고조된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우선 울음을 삼켰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 말줄표가 있죠. 얘기를 하면서 울음을 삼키듯 말을 띄엄띄엄 하니까 감정이 점점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 고조되어 가는 과정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엄마, 자, 2줄 내려오세요. 마지막입니다. 나 비 오면 엄마가 해주던 부침개 해봤거든. 근데 부침개를, 비가 오면 엄마가 해주던 부침개를 했을 때의 김양의 심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엄마가 그리우니까. 엄마가 그리우니까, 엄마 생각이 나니까 엄마가 많이 해줬던 부침개 생각나고, 그 부침개를 먹으면 왠지 엄마와 같이 있는 느낌이 날 것이고 엄마가 느껴질 것 같아서, 즉 엄마에 대한 김양의 그리움의 표현이죠. 그리움을 잘 나타내주는 소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사람들이 이제 다들 울고 있네요. 비가 오려나? 이러면서 뒤에 고개 돌리는 박민수부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따뜻한 인간애가 힘든 삶 속에서도요, 우리네 인간들 같이 부딪히고 함께하는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지방이기에 왜 끈끈하잖아, 더더욱. 그래서 일부러 더 지방이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인간애와, 그 다음에 지웠네, 최곤과, 대표적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곤과 매니저와의 우정입니다. 이제 끝까지 어려움을 함께 헤치고 나간 우정은 끝까지 가리라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영화였고요. 혹시 심심하면, 아니야, 심심해도 보지마. 지금 우리가 심심할 여력도 없지만 이 영화를 볼 때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영화였구나 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요 지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문 혹시 나올 리가 많지 않지만 나올 걸 생각해 제가 줄거리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품 마무리하고요. 다른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